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맨 안쪽 어금니 임플란트는 꼭 해야 하는 치료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 맨 안쪽 어금니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숏 아치, 즉 짧은 아치 개념이라고 해서 이 교합, 나이, 씹는 힘, 그리고 대합치 관계 등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하면 된다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맨 안쪽 어금니는 치과에서는 최후방 어금니라고 부르는데요. 이 교과서적으로 보면 이 어금니 두 개가 물릴 때 씹는 힘이 100이라면 첫 번째 큰 어금니 같은 경우는 60에서 70% 정도의 씹는 힘 역할을 하고 두 번째, 즉 맨 뒤 큰 어금니 같은 경우는 20에서 30% 정도의 씹는 힘만 담당하거든요. 즉, 이 맨 뒤 어금니 하나가 없어도 이 씹는 힘 기능의 대부분은 이미 앞쪽 큰 어금니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도 없어도 잘 씹어요. 이 식사하는데 문제 없어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어떤 치과에서는 이건 꼭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고 또 어떤 치과에서는 이거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원장님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든 건가요? 이렇게 많이 궁금해들 하십니다. 오늘은 제가 딱 한 가지 약속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나는 그냥 안 해도 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하는 게 좀 더 좋은 경우인지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7년차 치과의사 장영준입니다. 원장님, 이 맨 안쪽 어금니 하나가 없는데 이거 저는 꼭 임플란트 해야 하나요? 이 큰 어금니 하나만 남아 있어도 이 밥 먹는데 문제 없지 않나요? 먼저 구조부터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치아는 한쪽에 총 7개의 치아가 있는데요. 이 앞니가 2개, 송곳니가 1개, 작은 어금니가 2개, 그리고 큰 어금니 2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맨 안쪽에 있는 두 번째 큰 어금니, 이 치아를 흔히 맨 뒤 어금니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씹는 힘을 첫 번째 큰 어금니가 60에서 70% 정도 담당을 하고요. 두 번째, 즉 맨 뒤 어금니가 2에서 30% 정도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치과에서는 숏 아치, 즉 짧은 치열군 개념이라고 해서 이 어금니가 치열이 조금 짧더라도 기능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이론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치아가 하나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당장 아프거나 큰 문제가 생기거나 이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굳이 안 해도 되는 경우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미 몇 달에서 1년 이상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다. 이미 빠지신 지는 오래됐는데 이 식사가 잘 되고 씹는데 불편함이 없고 이 볼 씹힘이나 혀 씹힘도 없다. 이런 경우는 무리해서 임플란트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맨 뒤에 어금니 하나를 빼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일단은 바로 심지 마시고 이 없이 한번 지내보시고 근데 한 몇 달 정도 지냈을 때 이 식사도 불편하고 또 볼살도 씹히고 불편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 위쪽 맨 뒤 어금니가 빠진 경우. 이 위쪽 치아는 아래쪽 치아와 물리는 구조 때문에 의외로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아래쪽 치아가 다른 치아 어금니들과 이미 잘 물리고 있다면 이 위쪽 맨 뒤 어금니 하나가 없더라도 큰 문제 없이 지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연세가 이미 많으신 경우에는 이 씹는 힘이 약하시기도 하고요. 이미 식습관이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바뀌어 있고 이 뼈 상태 자체도 연해서 임플란트 고정력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염증이 많아서 뼈의 양 자체가 적으신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권해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 교합 구조상 어차피 안 물리는 경우, 주걱턱이나 무턱처럼 이 위아래 치아가 구조적으로 맞물리지 않는 경우, 혹은 공간 자체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씹는 기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아래쪽 맨 뒤 어금니가 빠지신 경우. 아래쪽 맨 뒤 어금니가 빠지시게 되면 이 위쪽에 대합되는 치아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걸 정출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몇 년 지나서 임플란트를 하시려고 하면 이 위치아를 깎아야 하거나 또는 교정을 해야 하거나 심하면 위치아도 뽑아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래쪽 맨 뒤 어금니가 빠지신 경우에는 보통 임플란트를 권장합니다. 두 번째, 20에서 50대 정도의 젊으신 경우. 젊으실수록 씹는 힘이 강하고 또 고기나 질긴 음식의 섭취가 많고 앞으로 어금니를 사용하셔야 되는 기간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이 첫 번째 큰 어금니 하나에 모든 힘이 집중되게 되면 그 치아 수명이 좀 더 빠르게 줄어들 수가 있겠죠. 이때 두 번째 큰 어금니는 사실상 첫 번째 큰 어금니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첫 번째 큰 어금니를 오래 쓰고 싶으신 분. 이 맨 뒤 어금니가 20에서 30% 정도를 할지라도 이 첫 번째 큰 어금니에 가는 힘을 일정 부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두 번째 큰 어금니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 첫 번째 큰 어금니의 수명을 늘리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음식이 자꾸 뒤로 빠지는 느낌이 있는 경우. 이 씹히긴 씹히는데 음식물이 자꾸 뒤로 넘어가요.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왜냐하면 맨 뒤 어금니가 없는 경우 이 음식을 받아주는 마지막 벽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저작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 이 씹는 게 편해졌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맨끝 어금니, 즉 두 번째 큰 어금니 꼭 있어야 하나요? 없어도 잘 사는 사람 많던데요. 이 씹는 습관 자체가 이미 반대쪽으로 안정돼 있고 남아있는 첫 번째 큰 어금니가 튼튼하고 치아가 쓰러지거나 벌어지는 변화가 없고 정기검진에서도 구조 변화가 거의 없으신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이 아니라면 해결이 필요합니다.
아래 어금니가 없게 되면 위에 어금니가 내려온다는데, 근데 저는 몇 년이 지나도 괜찮던데요.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내려오는 속도가 느릴 뿐 진행 중인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이 청출, 즉 위치아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현상은 이 잇몸뼈가 약한 경우, 또 치주염이 있는 경우, 이를 꽉 무는 습관, 또 이가리가 있는 경우, 또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잘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 어금니 하나가 없다고 해서 치열이 망가질 수 있나요? 이거 너무 과장 아닌가요? 과장은 아닌데요. 다만 모두에게 생기는 것은 또 아닙니다. 빈 공간이 오래 유지가 되면 이 옆치아가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또 위에 치아가 내려오고, 이 씹는 힘이 한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결국 전체 치열이 무너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임플란트 했는데 별로라는 사람도 많던데요. 이 염증 생기고 다시 해야 되고요. 맞는 얘기입니다. 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임플란트 주염이 생길 수 있고요. 힘 조절이 또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임플란트 이 나사 풀림이나 파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맨 끝 어금니는 구조적으로도 임플란트 수술 시 난이도가 높은 자리인데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씹는 게 끝이 아니라 관리까지 포함된 치료라는 걸 꼭 아셔야만 합니다. 틀니나 브릿지가 대안이 될 수 있나요? 이 임플란트는 너무 무서워요. 네, 이 틀니나 브릿지도 이 고령이시거나 이 전신질환이 있거나 수술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틀니의 경우 이 착용감, 또 씹는 힘, 이 적응 기간, 그리고 관리의 번거로움 등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임플란트보다 불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브릿지 같은 경우는 이 양쪽에 남아있는 치아에 연결을 해서 걸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맨 뒤쪽 어금니처럼 더 뒤에 치아가 없는 경우는 이 선택이 어렵습니다. 이 어금니를 빼고 나니까 이 볼이 꺼진 것 같아요. 진짜 그런가요? 치아 하나 때문에 바로 얼굴이 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씹는 쪽의 근육 사용 감소, 또 교합 높이 변화, 그리고 체중 감소, 노화 등이 겹쳐지게 되면 이 볼이 홀쭉해 보이는 얼굴 변화가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 문제는 이 치아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전체 교합과 전신 상태까지 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임플란트와 틀니 치료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에 관련 영상들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임플란트 치료를 고민하신 분들께 좋은 선택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잊지 마시고,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17년차 치과의사 장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